어리다 혹은 제조업 하려면은 집에 공장 있거나 부모님이 정말 부자 아니면 뛰어들지 마라. 요즘 누가 우산에 그렇게 돈을 많이 써? 영국에서 만든 우산이라고 하면은 무시를 안 받겠다. 그때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프 이노베이션의 구예림입니다. 저희는 우산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이 굉장히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해서 한 번 사서 오래 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우산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산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우산들이 되게 많아요. 100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6,000원, 7,000원에 납품하는 제품들인데 아주 작은 유리섬을 가루로 뭉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우산을 막 만지면은 손에 핸드폰 유리 액정 깨졌을 때 뭐가 많이 남는 것처럼 그게 남는 거예요. 안 보이는 실가루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아기나 강아지를 만졌을 때 그런 약한 살은 굉장히 따끔하고 아토피 같은 게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우산이 왜 환경 문제의 대두가 되냐면 각기 다른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산을 분리수거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그러게 매립지로 가다가 밀려서 바다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산 꼬챙이 이렇게 나와 있고 물고기도 굉장히 위험하게 다니고 그러니까 더 우산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한번 쓰고 버리는 소비재로서의 인식이 너무 강했고 귀찮은 제품, 잘 잃어버리는 제품 좀 이런 인식이 강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 우산을 폐기할 때 방법도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까지 다 제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학생이라고 맞고 이러면은 네, 그때는 굉장히 많이 나섰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참고 지나가면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지내고 있는 이 학기 안에 해결을 하자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좀 특이한 게 부모님, 할아버지, 이모부, 이모 모든 분들이 다 직장이 똑같았어요. 삼성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파트로 먼저 들어갔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직무고 주변에 이제 저를 챙겨주시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멋있는데 취업을 한다는 게 행복해지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더라고요. 직원으로서의 입장에서는 행복하기가 어려울까? 도대체 회사는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다가 어딘가에 소속돼서 누구의 룰을 따르면서 지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만든 우리만의 가치관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질문을 많이 하다가 좀 창업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창업 같은 거를 염두에 두고 미국에서 많이 배웠던 거는 대학생 친구들이 아주 사소한 푸드트럭 아이디어더라도 아이디어를 냈으면 해보더라고요. 엄청 못생긴 프로토타입이라도 만들어서 작동하는 걸 보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또 개선하고 이런 모습들이 뭔가를 하는 사람들, 생각만 하지 않고 진짜 실행하는 그런 멋있는 대학생 친구들이라는 걸 느껴서 저도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제품화시키고 브랜드라는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고 배낭여행이라 그래서 한 배낭 안에 모든 텐트랑 뭐랑 다 넣어서 다니는 백패킹 여행을 또 떠났었는데 우산이 필수품이더라고요. 비가 계속 왔다 안 왔다 하는데 그때마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했던 게 우산을 제 배낭에 들어갈 만큼 열리는 부분만 빼놓고 다 잘랐었거든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가 만든 걸 사겠다고 하거나 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 이게 수요가 있구나. 근데 단순히 부피를 줄인 것만으로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닐 거다. 더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피드백을. 이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고 난 이만큼을 주고 살 수 있다.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구체화시킬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제품화시키고 브랜드라는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고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걸 알아보다가 영국으로 가게 됐죠. 한국에서 창업 딱 시작하려고 했을 때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과도 제가 영문과를 나왔는데 문과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좀 많이 반대하는 분위기였어가지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CEO를 해야 성공하는 그런 반발도 좀 있었고 어리다 혹은 집에 공장 있거나 부모님이 정말 부자 아니면 뛰어들지 마라. 제일 충격적이었던 질문이 요즘 누가 우산에 그렇게 돈을 많이 써? 그런 우산은 아무도 안 살 거야. 그냥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100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박리담회로 파는 제품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우산팀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좀 많이 무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저희는 원래 남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맞춰서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은 확실히 있다고 느끼고 시장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어디서 할까를 많이 고민했고 누가 쓸까라고 생각했을 때 영국 영화에서는 유독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산으로 총알을 맞고
그 인스타그램 이런데 되게 전시품처럼 집에 모셔놓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 영국 사람들은 알아보겠다. 그리고 영국에서 만든 우산이라고 하면은 무시를 안 받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리츠 창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글로벌 진출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고 영국에서 직접 오셨었거든요. 누구를 뽑아갈지. 저희한테 질문을 3가지를 해주셨는데 완전 한국에서 받았던 질문과는 너무 달랐어요. 우산은 너희한테 어떤 의미니? 이걸 물어보셨고 우산에 대해서 파보겠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제품은 너무 좋은데 너희에 대해서 말해줄래? 좀 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고 이제 돈을 많이 번다고 가정했을 때 그중에 10%를 어디다 쓰고 싶니? 재투자를 어디다 하고 싶니? 이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누군지, 저희가 뭘 하고 싶은지, 앞으로 뭘 이루고 싶은지 이런 걸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만족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기창업자, 큰 규모가 있는 회사들을 뽑는 자리인데 저 영국 그 대표님이 너희를 꼭 데려가겠다고 해서 그때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시장조사 결과는 저희가 상상한 거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는 당연히 경량 소재 잘 마른다든지 다른 기능을 원할 줄 알았는데 온열, 라이트, 그리고 핸드폰 충전 이거였어요. 되게 의외의 기능들이어서 끊임없이 물어봤었거든요. 진짜냐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말 크고 둔탁하고 그렇지만 고객이 원하는 기능은 다 들어간 제품을 만들었는데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 뒤로 개선을 할 때도 꼭 그 인터뷰를 통해서만 나온 의견들로만 넣고 있습니다. 네. 클래프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을 정할 때도 영국에서 정하게 됐는데 저희 동네에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할아버지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분들이랑 맥주를 마시고 하다가 맥주집 펍에 있는 휴지에다가 음표 그리면서 악보를 막 보여주시고 맨 앞에 높은 음자리표 클래프만 조정해가면서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주시더라고요. 혁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상상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고 낮게 나아지는 정도의 변화가 혁신이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해본 악보를 다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클래프 조정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랑 흐름만 바꾸는 그것도 혁신이다. 좀 이런 의미에서 클래프 이노베이션을 이름을 지었었고요. 저희가 처음 엔젤 투자를 받고 나서 이제 큰 투자를 시리즈 A나 B로 넘어가서 받아야 될 때 이만큼을 투자해주고 이것도 지원해주고 저것도 지원해줄 테니까 대신 팀원을 모두 바꿔라. 자기네들이 변호사 써서 싹 다 마무리해줄 테니까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제시하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돈을 받고 잠시만 이별했다가 다시 합칠까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우리 팀원들을 잠시만이라도 버리는 그런 액션을 취한다면은 다시는 누구도 날 믿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투자는 제꼈었죠. 네. 저희 회사가 몇십억을 벌 수 있는데 저희 팀원을 좀 혹사시켜야 되거나 저희 팀원이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면 그런 일은 안 맡고 있는 편이에요. 모두가 행복한 회사는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도 있다. 당연한 그 조언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그거를 제가 받아들인다면 저희가 회사를 굳이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행복해하지 않았던 그런 대기업들, 그런 좋은 큰 회사들이랑 똑같아지는 거다 보니까 당장 그 몇십억이 날아간다고 그걸 덥석 잡아버리면은 그 순간은 넘길 수 있어도 다음 프로젝트 시작할 때 팀원들이 저를 못 믿을 것 같거든요. 구성원이나 저희 제품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저희 그 판단의 기준으로 두는 편이거든요. 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 시스템에서 좀 엇나가는 행동을 한다든지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서 느꼈던 거는 자기만의 꿈이 있고 자기만의 그 길에 대한 미래가 있고 해보려고 하는 게 많은 학생들을 보통 엘리트라고 표현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학생은 낙제 점수를 주거든요. 다음 학년을 못 넘어가게. 우리랑 완전히 반대잖아요.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답이 틀리다고 생각해도 그 이유만 명확하게 말하면 선생님이 제시한 답이 아니더라도 맞게 해주거든요. 그게 맞으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개개인의 학생에 따라서 뭐 해외 창업이든 뭐든 요즘에 길이 너무 많아서 굳이 뜻을 꺾지 않고 도전해보시기 제일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요즘이. 제가 느꼈던 창업가들은 대기업을 다니시거나 자본을 굉장히 많이 주고 시작하는 그런 창업가들이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시작했을 때 성공한 사람이 정말 많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네. 멘토링 같은 거를 갔을 때도
완전 낙서하듯이 준비했던 자료부터 처음부터 다 보여드리거든요. 어떻게 이게 개선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 정도로 평범하고 더 지금보다 더 못났다는 걸 좀 많이 보여드리는 편인데 네. 공부를 하다가 꿈을 꾸는 걸 포기하지 않고 바로 창업을 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유지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네.